자, 우리 계속 이어나가서 해봅시다. 오늘은 합에 대한 개념 정도까지만 할 겁니다. 그래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또 까먹을 테니까 합에 대한 등비수열의 합 공식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 나갈 테니까. 오늘요? 나 잘 모르겠는데 한번 책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몇 가지인지. 이게 왜 닫혔지? 닫아버렸나? 자, 봅시다. 됐어. 있고요. 2148번 하면 되죠? 네, 2148번. 2148번 보겠습니다. 자, 역시 또 4개의 수가 주어져 있는데, 자, EA, B, 72, EA, B, 72 이렇게 4수가 주어져 있는데 A하고 B하고 72, A하고 B하고 72 이 놈은 뭐를 이루고 있대요?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답니다.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고요. EAB 요 세 놈은요, 요 놈은요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답니다. 이렇게 이루고 있대요. 이루고 있대. 자, 이렇게 됐을 때 3의 x제곱과 9의 y제곱과 27의 z제곱이 누구래요? a래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5 빼기 z분의 3 요 놈의 값이 얼마냐? 이러고 물어봤어요. 이건 우리 지수에서 비슷하게 요 아래 부분 지수에서 비슷한 문제 봤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알 거야. 그거부터 먼저 간단히 얘기하자면 3의 x제곱이 a니까 x 넘기면 3은 a분의 1제곱, 9는 y분의 1제곱, 27은 z분의 1제곱인데 5제곱, 3제곱이 있으면 그만큼 거듭제곱해가지고 여기 있는 들끼리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고 빼고 뭐 이거 나왔을 거야, 그죠? 좀 이따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 위의 조건부터 확인합시다. 먼저 A, B, 72가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떤 조건 얘기하자는 거야? E, B는 A 더하기 72예요 라는 조건을 찾을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 이 A, B가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A제곱은 뭐하고 똑같다? E, B와 똑같아요 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요 두 개를 연립해서 먼저 A값, B값을 먼저 찾아내겠습니다. E, B가 A 더하기 70이니까 요 자리에 그대로 A 더하기 70이 넣어줘 버리면 되겠네. 자, 이항하면요.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2는 0이 되고요. 9, 8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A는 누가 될 수밖에 없다? 9. A는 얼마다? 9. 뭐야? 이것이 복잡하게 계산 안 해도 되겠다, 그지? X, Y, Z가 바로 나오죠? 자, X는 얼마? 바로 나오겠네. X는 얼마? 2. Y는 1. Z는 어떻게 됩니까? 3분의 2.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바로 계산할까요? X분의 1은 2분의 1 더하기 Y분의 5는 5 빼기 Z분의 3은 이 역수에다 3을 곱하라는 얘기일 테니까 2분의 9겠네요. 그리고 그러면 얼마 나오나요? 1이네요. 1. 그래서 이 문제 답은 1. 이게 왜 레벨 3지 근데? 왜 레벨 3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위까지 간단히 정리하고요. 자, 2150번으로 갑니다.
우리 오늘 유형 9, 10까지 하고요. 합은 설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진도는요. 자, 일단 2150번으로 갈게요. 2150번. 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는 세 실수압이 14래. 자,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다라 그랬으니까 세 수를 이렇게 놓으면 되죠. 첫 번째 수를 A라고 놓고 등비 수열이니까 두 번째 수열은 A, R, 세 번째 수열은 AR 제곱 이렇게 놓으면 될 겁니다. 물론 요 놈을 이렇게 놔도 상관없어요. 가운데 놈을 A, 제일 앞에 놈을 R분의 A, 뒤에 놈을 AR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 놈이나 그 놈. 근데 분수꼴 나오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할 때가 많고 때에 따라서는 얘를 다 곱한다 이런 말 나왔을 때는 위에 게 더 편해요. 근데 곱이 안 나왔을 때는 아래 게 더 편합니다. 자, 이제 볼까요? 세 실수의 합이 14고 곱이 64래. 아, 이거는 합도 나오고 곱도 나오네. 이 경우는요, 그냥 아래 거 해주는 게 편합니다. 자, 다시 합이 14, 곱이 64. 합이 14, 곱이 64.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먼저 합은 뭐예요?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인데 요거는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게 편합니다. 모두 A가 곱해져 있으니까 묶어줄게요. 그럼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 요 놈이 얼마래요? 64. 64.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곱이니까 얘를 곱하는 거야. 그럼 여기 14. 곱은 얘를 곱하니까 A 세제곱 곱하기 R의 세제곱입니다. 요 놈이 64라는 얘기고요. 64는 4의 세제곱이죠? 따라서 A 곱하기 R이 얼마가 되는 거야? 4. A 곱하기 R이 4.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문제에서 뭐 찾으라고 그랬니? 세수 중에서 가장 작은 거 찾으라고 그랬네. 자, AR이 4예요. 얘가 4예요. 얘가 4입니다. 그냥 계산해주자. 자, AR이 4니까요. 자, 우리는 공비 R이든 차탕 A든 찾아야겠죠? 그러면은 요 A를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R분의 4 이렇게 쓸 수 있네. 그럼 A가 R분의 4니까 요 놈을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그럼 요 놈은요 R분의 4에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이니까 요 놈은 R분의 4 더하기 4 더하기 4R이네요. 요 놈이 얼마가 된다? 14가 된다. 근데 어차피 이거 우리 요거 찾아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죠? 다시 R 곱해서 2차 방정식 만들어줘야 되죠? R 곱해서 2차.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는 14에서 R 곱해서 출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R 곱할게요. 4R 제곱. 4R, 14R 이항하면 마이너스 10R. 좋네, 느낌. 더하기 4는 0. 2, 4, 1,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네요. 따라서 이때 공비 R은 2이거나 또는 2분의 1이거나. 공비 R이 2이거나 2분의 1이면요. 첫항 A는요. R분의 4니까 2분의 4, 2. 2분의 1이면 8 되나요? 자, 그럼 세항 찾아봅시다. 가운데 놈은 4고요. 공비가 2일 때는요. 요 놈이 2, 요 놈이 8 이렇게 된다는 뜻일 거고요. 요 때는요. 얘가 8, 얘가 4면 요 놈은 얼마? 2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네. 문제에서 제일 작은 거? 네, 가장 작은 수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누구일까요? 2 되겠죠? 이렇게 찾아주면 될 거야.
선생님이 여러 가지 기타 다시 설명, 여기도 레벨 3가 또 있네요. 2155번 또 갑니다. 두 자리 자연수 중 서로 다른 네 수를 작은 것부터 차례로 나열하면 공비가 자연수인 등비수열을 이룬대요. A, B, C, D 이렇게 네 수가 차례대로 뭐를 이룬다? 등비수열을 이루고요. 공비가 자연수랍니다. 이렇게 이루고 있대요. 이때 네 수의 합의 최소값이 얼마니? 라고 물어봤네요. 그럼 요 놈도 당연히 A, B, C, D를 다 쓸 필요는 없겠죠? 어떻게 쓸까? 첫 항을 A라고 놓고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면 AR, AR의 제곱, AR의 세제곱 이렇게 놓는 게 좋을 거고요. 공 B는 자연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놈의 뭐를 구하라는 얘기야?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네요. 잠깐만, 다른 조건은 없네요. 얘가 레벨 3인 이유는요, 어떤 단순한 연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걸 우리가 좀 찾아줘야 됩니다. 마치 확통과 비슷한 느낌으로. 자, 두 자리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이 네 수가 모두 다 뭐여야 된다는 얘기야? 두 자리 자연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수가 모두 두 자리 자연수여야 되고, 일단 합의 최소값이라고 했는데 요 놈을 A로 묶어주면요, 1 더하기 R 더하기 R의 제곱 더하기 R의 세제곱입니다. 자, 그런데 두 자리 자연수라고 얘기했어요. 두 자리 자연수. 자, 두 자리 자연수니까 이 A라는 놈은 제일 작을 때가 얼마일 거고 10일 거고, 제일 클 때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99라는 얘기일 거야. 그런데 여기다가 공비를 곱한 AR 세제곱 역시 몇 자리여야 된다고요? 두 자리여야 된다고요. 그럼 이 주어진 두 자리에 공비의 세제곱, 더군다나 공비 R도 뭐라고 그랬어?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어. 자연수를 곱해서 여전히 뭐가 돼야 돼? 두 자리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네 개의 수가 서로 달라야 됩니다. 서로 달라야 된다는 얘기는 공비 자체는 일단 뭐는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야? 1은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일 거야. 맞죠? 그럼 만약에 공비가요 2라면요 A, 2A, 4A, 8A라는 수가 될 거고, A는 제일 작을 때 얼마야? 10. 그런데 제일 큰 놈도 뭐보다는 99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그럼 이때 만족하려면 A는 적어도 10 이상이어야 되고 8A는 뭐여야 돼요? 99 이하여야 되잖아. 그러면 이때 A는 8분의 99 이하여야겠죠? 그러면 A의 범위는 10 이상 8분의 99 이하일 거니까 여하튼 요 범위에서는 주어진 조건들을 만족해요. 자, 이거는 뭐인 경우? 공비 R이 2인 경우 확인해 본 거야. 그런데 만약에 공비 R이, 자,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1은 안 됐고요. 2 됐고요. 공비 R이 3이라고 합시다. 공비 R이 3이면요. R의 세제곱이 얼마예요? 27이죠. 그러면 어떤 아무리 작은 두 자리 자연수라고 할지라도 27을 곱하면 몇 자리가 돼버려? 세 자리가 돼버리지? 그럼 이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일 거야. 무슨 말이 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요 A의 범위를 갖고 공비 R이 얼마일 때? 2일 때예요. 2일 때.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얘의 최소값이었단 말이야. 근데 공비 R 값은 2 말고는 될 수 있는 게 없더라. 그럼 요 놈은요, 결국
A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을 의미하는 걸 거고, 다시 말하면 이 놈은 10 얼마냐? 5A겠죠? 아니, 요거의 무슨 값? 최소값이라고 얘기했어. 근데 A가 제일 작을 때가 얼마? 10일 때가 제일 작잖아요. A가 10일 때가 제일 작은 거지? 따라서 요 놈의 최소값은 얼마? 150이 되겠네. 그러니까 요 놈은 그러니까 어떤 산수가 아니라 될 수 있는 공비를 우리가 찾아내는 게 이 문제에서 포인트예요. 이런 조건들을 따져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활용 문제들. 등비 수열의 활용 문제는요, 우리가 앞에 배웠던 지수나 로그의 활용 문제와 유사해요. 왜냐면 등비 수열은 어떻게 하니까? 곱해 나가니까 어떤 느낌하고 비슷해? 지수 느낌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했던 그거 떠올리면 돼요. 근데 또 우리 지수는 로그로 바꿔서 문제 풀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 졸라 어려운데 졸라 못하는다는 사람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 등비 수열을 나중에 합 보고 나면 이거 좀 미리 좀 언급을 하면 원리 합계라는 게 있거든요. 이 원리 합계가 요즘 학교에서는 점점 안 다루는 상황이긴 한데 다루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원리 합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역시 머리가 좀 복잡해집니다. 미리 언급한 거야. 이거 할 때 저기 뭔 개소리야 여러분 그럴 거야. 미리 겁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등비수열의 합에서 할 거니까 지금은 언급 안 하겠습니다. 여하튼 지금은 지수, 방정식,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 할 거야. 자, 이거 다 지워도 되죠? 지우고 다시 할게요. 지우고 활용 문제 보겠습니다. (2156번) 자, 어느 자산단체의 모금액이 1월부터 매월 일정한 비율만큼 증가하여 일정한 비율만큼 증가한다. 얘가 바로 등비수열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고 그랬으니까 4개월 후인 5월의 모금액은 1월 모금액의 4배가 되었다. 이와 같은 비율만큼 모금액이 계속 증가하여 같은 해 9월의 모금액이 5월의 모금액보다 1,200만 원 늘어났을 때 1월의 모금액은 뭔 소리야? 자, 모금을 합니다. 1월 달에도 모금을 했겠죠? 근데 1월에 모금한 게 얼마인지 몰라. 그래서 이 놈을 A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근데 매 달마다 일정한 비율 얼마만큼? R만큼 증가한대. 그 얘기는 2월의 모금액은 얼마가 된다는 얘기고요. AR이 된다는 얘기고. 3월의 모금액은 AR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야. 이런 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5월의 모금액은 뭐가 된다? AR의 4제곱이 된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다시 쓸게요. AR의 4제곱, 5월의 모금액은 1월의 모금액의 4배가 되었다. 뭐가 됐다? 4A가 되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야? R의 4제곱이 4라는 뜻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자, 그 다음 9월의 모금액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9월의 모금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AR의 8제곱이겠죠? AR의 8제곱인데요. AR의 8제곱인데요. 요놈 역시, 그냥 바로 그냥 씁시다. AR의 8제곱이 9월의 모금액이 5월의 모금액 AR의 4제곱보다 얼마만큼? 1,200만 원만큼 늘어났대요. 1,200만 원만큼 늘어났대. 자, 그런데 보셔요. 우리 뭐 알고 있니? R의 4제곱이 4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러면 5월의 모금액은 뭐고? 4A고, 맞죠? 4A일 겁니다. 4A. 9월의 모금액은 그럼 얼마가 돼야 돼요? AR의 8제곱은 AR의 4제곱의
제곱과 같으니까 R의 4제곱이 얼마면? 4면 요 놈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6A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뭐래? 16A는 4A보다 얼마만큼? 1200만만큼 늘어났습니다. 여기다가 1200만 원을 더하면 어떻게 되더라? 같아지더라. 자, 그럼 빼면 즉 누가? 12A가 얼마래요? 1200만 원이래요. 그럼 A가 얼마가 되면 됩니까? 100만이 되면 되는 거겠네요. 자, 문제에서는 뭐 찾으라고 그랬죠? 1월의 모금에 끝났네요. 얼마? 100만 원. 자, 다시요. 자, 1월의 모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A1이라고 놨어. 매월 일정한 비율이니까 이 일정한 비율이 늘어난다. 얘가 뭐를 이루게 된다고? 등비수열을 이루게 된다. 그럼 5월은 첫항 A에다 공비를 몇 개? 4개 곱한 거고, 이 5월의 모금액 금액 AR의 4제곱이 1월 모금액의 몇 배? 4배. 그럼 A는 똑같을 테니까 R 4제곱이 얼마? 4. 그 다음 9월의 모금액은 AR 8제곱이 되는데 R의 8제곱은 4제곱의 제곱이니까 4제곱이 얼마? 4. 이 자리에 4 집어넣으면 얼마 된다는 얘기예요? 16A. 그럼 16A는 R 4제곱이 4니까 4A보다 얼마만큼? 1200만 원만큼 많더라. 그럼 요것만 넘겨서 빼주면 12A가 1200만 원이니까 A는 얼마더라? 100만 원이더라.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식을 세우는 데까지가 조금 귀찮을 수 있습니다. 다 했다. 자, 도형이 가는 문제입니다. 2161번. 칠판을 내가 너무 넓게 쓰네. 자, 2161번 볼게요. 문제를 먼저 한번 읽어볼까? 그림과 같이 A, B가 1이고 B, C가 2인 직각삼각형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그리는 시행을 반복할 때 n번째 그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AN이라 하자. 이때 A10의 값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직각삼각형이 하나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직각삼각형은 어떻게 생겨먹었대요? 높이가 1이고 밑변 길이가 얼마야? 2랍니다. 이래요. 이때 요 직각삼각형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그리겠대요.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랬을 때 요때 요 한 변의 길이를 뭐라고 하는데? A1. 정사각형이니까 네 변의 길이 다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는 직각삼각형 부분이 있겠지? 여기에 또 어떻게?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그린대. 그리고 또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그린대. 그리고 또 그린대. 계속 그린대. 이렇게 해서 그려졌을 때, 자, 요 놈이 첫 번째가 A1, 요 놈이 A2, 요 놈이 A3, 요 놈이 N번째.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A10 이렇게 만든 몇 번째? 10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예요? 라는 이런 얘기일 거야. 그러면 어쨌든 요 놈도, 자, 이런 개념으로 봅시다, 여러분들. 여기 만들어지는 도형들의 눈에 띄는 요 직각삼각형이나 큰 직각삼각형, 요 직각삼각형, 요 직각삼각형, 요 직각삼각형이나 요 사각형이나 요 사각형이나 요 사각형이나 요 사각형이나 전부 어떤 모양이 돼? 닮은 도형이 되죠. 사각형은 사각형끼리, 삼각형은 삼각형끼리. 우리가 닮은 도형을 얘기할 때는 뭐를 또 얘기하냐면 닮은 B라는 걸 얘기하고, 이 B라는 개념 자체가 바로 뭐를 뜻하는 거야? 등비수열의 개념을 갖게 된다는 얘기야. 즉 만들면 만들수록 이게 일정한 비율로 작아질 거다. 뭐 거꾸로 따지면 커지는 거겠지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겠어? 첫 항과 공비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합에 관한, 도형을 이용해서 합에 관한 문제를 풀 때도 있거든. 그때도 포인트는 뭐야? 첫 항과 공비입니다. 우리는 첫 항과 공비를 찾는 연습을 해볼 거야. 첫 항과 공비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첫 항은 A1 찾으면 되고요. 공비는 두 번째 항 찾으면 돼요. 그 두 번째 항 찾아서 첫 번째 항으로 나누면 그게 공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뭐? A1과 A2를 찾을 겁니다.
A1. 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두 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찾을 거예요. 자, 그럼 보자. 정사각형이니까 요 변의 길이도 A1입니다. 그럼 우리는 닮음을 이용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1-A1이 될 거고, 여기 있는 요 직각삼각형도 요 직각삼각형과 닮음이니까 높이와 밑변의 길이의 비는 여전히 몇 대 몇이어야겠어? 1대 2여야겠죠. 그럼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변의 길이 얼마? 1-A1 대 밑변의 길이 얼마? A1. 요 놈도 뭐가 돼야 돼? 1대 2의 비를 가져야 된다는 뜻이야.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곱하면 A1은 2-2A1일 거고요. 요 놈 넘어가면 3A1이 2가 돼서 A1은 얼마가 돼요? 3분의 2가 되겠네. 자, 첫 번째 항 찾았습니다. 얼마라고요? 3분의 2. 자, 그 다음은 우리 뭐 찾을 거야? 그 다음은 두 번째 항 찾을 거야. 근데 두 번째 항 찾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어렵지 않아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 길이 이용할 겁니다. 요 길이는 얼마가 될 거냐면 A1의 길이 찾았잖아. 3분의 2. 맞죠? 그럼 요 길이는 3분의 2 빼기 A2. 맞습니까? 그럼 얘놈도 역시 1대 2의 비를 가져야 될 테니까 3분의 2 마이너스 A2 대 A2가 역시 몇 대면 1대 2의 비를 가져야 될 거예요. 그러면 외항부터 따질까요? 3분의 4 마이너스 2 A2는 A2. 자, 이항하면요. 3A2는 3분의 4. 그러면 A2는 얼마예요? 9분의 4. 자, A2를 옆에다 쓸까요? A2는 얼마? 9분의 4. 우리는 뭐 찾고 싶어? 공비. 공비는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했습니까죠? 그럼 공비 얼마 됩니까? 3분의 2. 역시 공비네요. 그럼 이 수열의 일반항 AN은 첫 항 3분의 2 곱하기 공비 3분의 2의 n-1제곱. 이쁘게 정리하면 3분의 2의 n제곱 되네요. 식으로 표현하면 몇 번째 찾으랬어? 10번째. 네, 그럼 n자리에 뭐만 집어넣으면 돼? 10만 집어넣어주면 될 거예요. 그럼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여기도 레벨 3 문제 있지 않나요? 네,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둘 중에 선택해 봅시다. 2165번과 2166번.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고 싶어요? 선택하기 싫죠? 2165번 봅시다. 역시 지울게요. 널찍널찍하게 쓰다 보니까. 자, 2165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일단 문제를 봅시다. 점 4,0에서 y는 x에 내린 수선의 발을 P2, P2에서 y축에 수선의 발을 P3, P3에서 y는 마이너스 x에 수선의 발을 P4, 뭐 이런 식으로 만든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볼게요. 2165번. 좌표평면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좌표평면이 주어져 있고, 여기에 사실은 이 직선이 먼저 있는 거야. y는 x라는 직선이 먼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y는 x. 그리고 누구 주어져 있어? y는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x라는 놈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 놓고 처음에 4,0 1, 2, 3, 4,0 7월들 여기에 점 P1입니다. P1이 주어져 있어. 자,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냐면 요 P에서부터 요 Y는 X로 뭐를 긋는데요? 수선을 긋는데요. 어떻게? 요렇게. 그래서 이 점을 P2. 요 점에서 요번에는 이 Y축에 수선을 긋는데요. 요렇게. 여기가 P3. 여기서 또 요렇게 긋습니다. P4. 또 요렇게 그어요. P5. 또 요렇게 그어요. P6. 또 요렇게 그어요. P7. 또 요렇게 그어요. 또 요렇게 그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그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OPN, PN 플러스 1. OPN, PN 플러스 1. 자, PN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OPN, PN 플러스 1. 뭐? 요 삼각형. 만약에 N이 2면 요 삼각형. N이 3이면 요 삼각형. N이 4면 요 삼각형. N이 5면 요 삼각형들을 뜻하는 거야. 그랬을 때, S10의 값. 넓이가 얼마냐?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O, P10, P11로 이루어진 요 삼각형이죠. 요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삼각형의 넓이는 지금부터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볼게요. 자, 제일 먼저 만들어진 이 삼각형을 보면 요놈의 밑변의 길이가 얼마라는 얘기고 4 맞습니까? 그 다음 요로 수선을 그었는데 y는 x면 요 각의 크기 몇 도일까요? 기울기가 얼마니? 하늘아, 이거 기울기 1이야? 그럼 여기 이루고 있는 요 각은 몇 도란 얘기예요? 요리 삼각함수에서 했었잖아. 직선의 기울기는 뭐하고 똑같다? 탄젠트 세타. 요게 1이 되려면 세타 값 얼마란 얘기예요? 45도란 얘기잖아. 여기 45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야? 이거 왜 찾아? 이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이 얘기하려고. 그리고 그 다음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 45도 계속 45도 만들어진 삼각형이 전부 다 뭐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랬을 때 그러면 길이들을 한번 찾아볼 겁니다. 요 길이가 4래요. 그럼 요 길이는 얼마일까요? 2루트 2입니다. 2루트 2. 요 길이도 얼마예요? 2루트 2. 그러면 요 다음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루트 2가 되죠. 맞니? 그러면 삼각형의 변의 길이도 어떻게 루트 2씩 나눠지겠죠, 점점. 뭔 말인지 알아? 그러면 변의 길이 이 자체도 뭐를 이루고 있어?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고. 아, 루트 2가 아니라 2. 네. 미안합니다. 2예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뭐가 돼요? 그 다음이 루트 2가 될 거야. 길이가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고. 그럼 이 길이는요, 길이만 일단 먼저 볼 거야. 첫 항이 얼마가 되는 거라고? 2루트 2. 공비가 얼마가 된다고요? 루트 2분의 1이죠. 루트 2씩 나눠지는 거니까. 얘가 지금 뭐에 대한 얘기야? 길이에 대한 얘기야. 길이에 대한 얘기.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를 보겠다는 얘기야? 문제는 뭐를 구하라 했으니까 넓이를 보겠다는 얘기죠. 넓이. 자, 요 직각삼각형의 넓이는요, 여기가 수직이니까 2루트 2 곱하기 2분의 1이잖아. 맞아요? 어떻게 된다고? 2루트 2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 얘가 바로 뭐야? S1이라고요. 얘가 바로 S1이라고. 자, 계산만 한번 해볼까요? 2분의 1 곱하기 2루트 2의 제곱이면 8, 4네요, 4. 그 다음, 자, 좀, 여러분들은 나는 똑똑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길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만들어진 삼각형들은 전부 직각이등변 삼각형들이니까 모든 삼각형들은 서로 뭐야? 닮음이지. 맞습니까? 닮음이죠? 그러면 길이가 루트 2분의 1만큼 곱해지면 넓이는 어떻게 줄어들까? 이거 다시요. 얘 대 얘의 비가 몇 대 몇이란 얘기야? 1대 루트 2분의 1이 닮은 비란 얘기잖아요. 이해돼? 이 얘기? 닮은 비? 쉽게 할게요. 길이 바로 쓰자. 요 길이 얼마? 2 루트 2 대 요 길이 얼마? 2 요게 길이의 비잖아. 즉 길이의 비가 몇 대 몇? 루트 2 대 1이라고. 여기까지 됐어요? 이게 무슨 비? 길이의 비. 이걸 우리는 무슨 비라고 그래? 닮은 비라고 얘기하잖아. 닮은 비는 뭐의 비? 길이의 비라고. 근데 이 문제는 길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뭐에 대한 문제야? 넓이에 대한 문제죠? 여러분 중학교 2학년으로 돌아가세요. 길이의 비가 루트 2 대 1이면 넓이의 비는 어떻게 돼요? 생각 안 나요? 넓이의 비는 각각을 제곱한 만큼씩의 비를 갖죠.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하는 거잖아. 어떤 두 도형의 닮은 비가 m 대 n이면 넓이의 비는 어떻게 돼요? m제곱 대 n제곱. 부피의 비는 m세제곱 대 n세제곱. 따라서 넓이는 뭐를 해주란 얘기야? 제곱을 해주란 얘기야. 그러면 길이의 공비가 루트 2분의 1이니까 넓이의 공비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일까요?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야. 길이의 공비를 뭐 해주면? 제곱해주면 그게 넓이의 공비가 된다고요. 따라서 요 SN이라는 삼각형의 넓이는요, 첫 항이 얼마고? 4고 공비가 얼마인? 2분의 1인 등비수열이 된다는 얘기예요. 등비수열. 자, 문제가 10번째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S10은요. 첫 항 얼마? 4 곱하기 공비 얼마? 2분의 1의 몇 제곱? 9제곱. 등비수열의 n-1이라고 했죠. n-1. 요거는 2의 몇 제곱이니까? 2제곱이니까 결국 그럼 요 놈은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의 7제곱이 되겠네요. 일단 오늘 진도 자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